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는 2월이 좀 많이 됐었던 회차였었는데, 저는 이제 최종이 9개, 그리고 독식픽이 10개에 적중을 하면서 좀 등수에는 들지 못했었는데, 좀 정배 위주로 나오는 회차가 됐었고요. 이번 회차도 또 2월 금액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많은 금액이 몰릴 것 같고 또 주말 경기가 두 번 연속으로 지금 2월 회차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회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 뭐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AI 쪽을 제가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 AI 적중률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정배 위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참고하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라이프치히 대 미넨.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담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인이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미넨에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완전한 좀 정배를 받았고 또 미넨은 지금 리그 우승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미넨이 원정이고 라이프치가 홈에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미넨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라이프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글라드바흐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. 일단 AI에서는 정배당인 글라드바흐 쪽을 선택을 했지만 저는 최근에 글라드바흐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. 물론 뭐 상대가 호펜하임이라서 호펜하임이 더 흐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글라드바흐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가장 근접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린 감도 있죠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물론 뭐 호펜하임도 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호펜하임의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측면을 활용하는 이런 크로스 공격 자체가 글라드바흐의 최근에 수비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먹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글라드바흐가 홈이기 때문에 글라드바흐에 뭐 폴더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승만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글라드바흐가 좀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글라드바흐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이제 유니온 베를린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. 유니온은 13위, 브레멘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뭐 흐름적으로는 브레멘이 좋아요. 뭐 지난 경기 때 무승부로 좀 이변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지난 경기 때도 사실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. 어쨌든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밸런스도 좀 잘 잡혀져 있고 지난 경기에 득점하진 못했지만 공격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유니온도 세트피스에 대한 무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지금 유니온 베를린이 무승부가 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4연무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승패 쪽이라면 브레멘은 지난 경기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브레멘이 충분히 베를린의 이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또 원정에서의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서 베를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. 이 경기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. AI도 그래서 좀 무승부를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무승부가 가장 근접한 결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슈투트의 흐름이 더 좋지 않은데 장크트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. 슈투트는 좀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. 뭐 공격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가 좀 너무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. 두 팀 다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없고 장크트는 14위, 슈투트는 1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순위에서도 보시다시피 뭐
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슈투트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경기력이 장크트보다 낮지 않고 또 이 말씀드린 수비적인 부분들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슈투트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근접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팀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에버튼 대 입스위치의 경기고요. 에버튼은 15위, 입스위치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에버튼이 홈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어요. 근데 일단 배당은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이 됐고 에버튼이 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다가 다시 또 연패를 가져가면서 다시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넘어왔습니다. 근데 상대가 입스위치라서 에버튼의 득점력 사실 믿지 못합니다. 하지만 입스위치의 수비력이 더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에버튼이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득점력인데 상대가 입스위치의 수비 정도라면 그런 득점력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. 좀 득점력이 아쉬워도 한 골 차라도 힘겹게라도 이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번 경기 이제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. 이 경기 사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레스터도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레스터가 19위, 사우스햄튼이 20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비슷해요. 두 팀 다 공격적으로 좋지 않고 수비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레스터는 지금 지난 경기 때 이 바디가 페널티킥도 놓쳤거든요. 그래서 좀 너무 좀 좋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승을 가져간 건 그래도 레스터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있겠고 또 사우스햄튼이 원정이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홈에서 지금 9경기째 패배를 하고 있는 레스터인데 10연패까지 가기에는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. 사우스햄튼도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레스터가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무와 승 중에서 저는 좀 승에 조금 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하고 공간이 많거든요. 레스터의 유일한 장점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봐서 레스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은 이제 웨스트햄 대 토트넘인데 뭐 지우는 쪽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습니다. 어쨌든 토트넘이 주중 경기 때 승리를 했고 사실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거거든요.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워낙에 토트넘도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원정에서도 이 경기력이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4연패를 하고 있는 토트넘이라서 5연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이 무승부까지 받쳐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토트넘이 체력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더라도 좀 체력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웨스트햄이 좀 못하는 상황은 맞지만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좀 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승과 무승부 중에서 고르자면 그래도 무승부 쪽인 것 같아요. 이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말고는 좀 여전히 좀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승부 쪽인 것 같은데 저는 또 토트넘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토트넘의 최근의 흐름이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웨스트햄이 홈이라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 아스날 대 본머스인데 이 경기는 아스날을 가져가겠습니다. 아스날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은 있어요. 아스날이 이런 유럽 대항전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긴 해요. 근데 일단 본머스가 원정에서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본머스가
최근에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.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무승부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망의 9번 브렌트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사실 좀 맨유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죠. 유로파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좀 불안한 점은 이 맨유가 너무 경기력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, 또 이 브랜드퍼드에게 좀 너무 낮은 정배당을 줬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 브랜드퍼드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많이 들긴 했습니다.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브랜드퍼드가 앞서는 건 맞고 맨유가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과 맨유 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좀 완전한 역패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맨유가 토트넘보다는 경기력이 좀 낮거든요. 좀 흐름적인 부분들도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라서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을 좀 선택을 했고 또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브랜드퍼드도 사실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승 전까지 좀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맨유가 토트넘처럼 수비가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뭐 결국에는 이 결정력이나 공격에서의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좀 아쉬운 맨유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브랜드퍼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맨유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브랜드퍼드의 승부패로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은 브라이튼 대 뉴캐슬인데 이 경기는 뉴캐슬을 가져가겠습니다. 뭐 브라이튼의 최근의 흐름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뉴캐슬의 연승이 좀 길었다면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지지난 경기 때 이제 패배를 하고 다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온 상황이라서 또 브라이튼이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대 홀슈타인의 경기입니다. 아우쿠스는 10위, 홀슈타인은 17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흐름은 아우쿠스가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이긴 한데 아우쿠스는 어쨌든 밸런스는 좀 잘 잡혀져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아우쿠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아우쿠스의 불안한 점은 이 홀슈타인이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우크스의 최근에 득점력이나 공격에서의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쉽거든요. 결국에는 한 방에 의존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친 승부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은 이제 첼시 대 리버풀인데 사실 첼시의 승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리버풀이 우승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 첼시가 홈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봤는데 어쨌든 리버풀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뭐 경기력도 사실 리버풀이 앞서는 건 맞거든요. 결국에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인데 동기부여가 첼시가 더 높다라고 할지라도 경기력은 리버풀이 더 앞서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첼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은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. 프라이부르크는 4위, 레버쿠젠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두 팀 이제 레버쿠젠이 최근에 1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.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땐 사실은 저는 좀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좀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아요. 최근에 연승도 하고 있고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공격에서 잘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세트피스도 강력하고 중거리도 좋고 그리고 이런 크로스나 역습도 좀 괜찮아요. 근데 이 말씀드린 프라이부르크가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쿠젠의 원정에서의 성적도 나쁘지 않고 또 이런 공간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상대가 수비가 불안할 때 좀 쉽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 경기가 좀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레버쿠젠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. 마인츠가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.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마인츠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마인츠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경기력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득점력도 떨어져 있고 수비도 굉장히 불안하고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마인츠는 7위, 프랑크푸르트는 3위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프랑크푸르트가 역배당을 받았지만 마인츠보다는 프랑크푸르트의 최근에 두 팀의 경기력을 놓고 봤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마인츠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